계절이 옷을 갈아입는 시간. 네, 남쪽 끝자락 무겁게 느릿하던 바람이 제비마냥 가볍습니다. 바다가 날숨을 쉬며 기지개를 켜고 겨울을 이겨낸 다양한 생명들이 아우성치듯 앞다퉈 깨어나는 듯합니다. 엄마들이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떠나서. 네. 그래 이제 그걸 쓰고. 봄, 너 여기 있었구나. 이맘때가 되면 고흥반도의 밥상엔 맛있고 싱싱한 봄이 가득 올라오는데요. 설렘 가득한 봄날, 고흥반도의 봄마중 밥사입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 동백꽃 이 꽃망울이 뽀록뽀록 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네, 이 손끝이 시렸던 계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 세상에는 이제 푸른 기운이 모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숨죽였던 생명들이 움트는 시간이 됐죠. 특히 이 남도의 봄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푸릅니다. 움찔움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남도 끝자락 고흥반도에서 봄을 맞는, 말하자면 봄마중 밥상을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하시죠. 아이고. 순천만과 보성만 사이에 남해안으로 돌출한 다이아몬드형의 반도 고흥입니다. 수심이 5m부터 약 40m 되는 데까지 수영시간은 이것이 물반지락이라고 해요. 아, 이거 물반지락. 고흥 앞바다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 바지락은 남도의 보배로 불릴 정도라는데요. 40년 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뻘의 비율이 뻘기가 약간 있는 것이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바지락도 맛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맛있는 곳이 나라도 그네, 덕흥 남성, 또 남해, 다음에 통영, 그 세 군데 그 바지락이 지금 최상품인 것입니다. 하루에 잡는 양이 배 한 척당 4톤이 넘을 정도로 바지락의 보고입니다. 뿌리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자연으로 산란해가지고 자연산이에요. 100%. 이건 그 종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바지락알 하나가 산란을 하면은 알을 약 30만 개 정도 나요. 비옥한 어부의 땅에서 자란 바지락은 속살도 실한데요. 네, 속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주는 달큰한 선물 덕에 고흥의 봄날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오늘도 만설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바지락배가 귀향을 하면 안악들의 손도 바빠지는데요. 그래서 그 줘봐. 아니 줘봐. 물이 어느 정도나 된가 보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물만 붓고 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넓은 그릇에다 담아놓고 그냥 먹어요. 네. 바지락이 입을 벌릴 때쯤 찬물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쳐. 전기밥솥에. 바지락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줘요. 골고루 쫙. 그러면은 바지락이 양쪽으로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지고 예, 이쁘게 끓여줘요. 네, 신기하게도 한쪽 껍데기에만 바지락 살이 붙었군요. 아이고 맛있게 끓여줬네. 그 어떤 양념도 없이 오직 맹물과 바지락만으로 끓여낸 바지락탕이 완성됐습니다. 맛있다. 배불러 그래. 남성마을에선 바지락 한 망을 먹어야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말까지 있다는군요.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뭘 쳐서 이렇게 맛있냐 거기다. 바지락이 하도 큰 게로 입 작은 사람 먹도 못 하겠어. 그래야지. 바지락철이 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락 직갱 끓이는데 직갱? 이 지역에선 직갱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이름 한번 희한하죠. 맵쌀과 참깨를 불려서 절구에 빻아줍니다. 예, 바지락 직갱은 공흥의 바닷가에 쪽에 사는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직갱을 알아요. 그 공 없는 사람들도 직갱이라고 하면 다 먹어보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전국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직갱이 뭔 소린고 그러고. 지금 요즘 세상에 이렇게 네, 저에게도 참 생소한 음식이긴 한데요. 쌀과 참깨를 빻은 후 체에 물을 부어 걸러서 손때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이 간 깨하고 쌀하고 간 국물을 부어야지. 그냥 물이 찼을 때 넣으면은 달라붙어요. 밑에가 눌어버려요. 입맛에 따라 무를 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무가 들어간 직갱이를 끓이는 중이라군요. 조개살에도 간이 돼 있으니까. 노문자 시댁인데 노문자 왁작 찍어 잔치 찍었더니 노문자 시댁 맞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뭘 그렇게 많이 만들고. 아유 가만 있어요. 이게 다 바지락이에요? 예, 이거 다 조개예요. 이게 다 웬 조개, 반지락. 반지락 조개가 이렇게 큽니까? 예. 이 반지락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보네요. 나라도 그 청정해역 그쪽에서 지금 이것이 저 배로 잡은 거예요. 팔팔 끓어오르면 살이 통통한 바지락살을 잔뜩 넣어줍니다. 아 이게 다 익고 이제 녹익으면은 참 맛있겠네요. 너무 걸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멀겋지도 않아야 제대로 된 바지락 직갱이라는군요. 아까는 건데. 고흥반도의 특별한 봄맛 바지락 직갱입니다. 살을 발라낸 바지락은 깨끗하게 씻은 후 나뭇가지에 끼워주는데요. 바지락 꼬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고 꼬제 해놨고 모르면은 술안주도 하고 애기들도 쪄주면 잘 먹고 맛있어 이거. 아 저래서 먹으면 더 맛있지. 연물조차 뭐 양념을 해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쪽에서 대봐. 아까 줄 형님 어쨌어? 잡고 있어. 예, 줄 가지고 가운데를 하나 찔까? 됐어. 그래나 이따 볕 좋고 바람 좋은 봄날 바지락을 건조하기엔 딱 좋은 날씨죠. 옥상 같은데 말리면은 한 4일이면 다 말라요. 이렇게 노문자 씨 마당에서는 바지락이 맛있게 말라갑니다. 사나흘이 지나면은 황금빛 도는 바지락 꼬치가 완성되는데요. 바지락을 오래 저장해두기 위한 이 마을의 전통이랍니다.
물에 살짝 불려서 찜솥에 넣어 쪄주는데요. 까고 말리고 찌고 손이 많이 가는 만큼 귀한 자리에 내놓는 음식이라는군요. 이거는 주로 이제 명절 때나 또 이제 결혼식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어려운 손님 오고 그럴 때는 이제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차려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있고 그래요. 10여 분 정도 찜질을 마치면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물과 간장을 끓인 양념장에 살짝 적셔주면 밥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는 음식이 됩니다. 우리 부락에만 이 반지락이 흔한 게 이런 걸 하지. 다른 동네는 안 해요, 포도면이라도. 없어. 그리고 좀 또 있어도 안 해. 우리 동네에서도. 손끝 여물고 부지런한 노문자 씨표 바지락 양념꼬치가 완성됐습니다. 옹기 항아리에선 바지락 젓갈이 맛있게 익어가는데요. 노랗게 잘 익었어. 요 봐보세요. 실패가 없어. 우리들은 깐다가면 짜고 싱겁고 근데 야들은 그거야 아니요. 조커면 이것도 잘한다는 얘기네. 잘해. 칭찬 아니라고. 잘해. 없어. 염도를 맞추는 것이 젓갈의 맛을 좌우합니다. 자꾸 저어줘요. 입맛 없을 땐 이만한 반찬이 또 있을까요? 맛있는 젓갈 맛을 보기 위해선 생강이 필수라는군요. 이 생강을 이렇게 넣어줘야 비린내도 없애주고 좋아요. 배고플 때 큰 그릇에다가 양판에다가 밥을 비벼갖고 먹으면은 예, 진짜 안 짜니까. 잉하지 않아 기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놈 비벼서 밥을 먹으면은 그냥 없어. 따뜻한 밥에 한 숟가락 올려 쓱쓱 비벼 먹고 싶은 바지락 젓갈입니다. 지금 이 바지락으로는 뭘 하실 거예요? 삼파래. 삼파래. 구이. 삼파래가 무슨 뜻이죠? 3월 한 달만 짧게 맛볼 수 있는 파래인데요. 참복숭아, 개복숭아. 그래서 지금 뭘 만드신다고요? 이걸 이제 구이를 합니다. 이거 이제 구이? 예, 안 돼. 그러니까. 고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에 하나랍니다. 이것이 지금도 해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고기 굽듯이 산파래와 바지락을 된장으로 양념을 한 후 나뭇가지에 돌돌 말아주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에겐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라는군요. 어머니의 곡간이 비어가는 시기에 산파래를 구워 먹으며 배를 불렸다는데요. 파티라는군요, 이게. 네. 바지락 국에다가 바지락 이렇게 뒤집으면 색이 파랗게 나오죠. 네, 아우 확실히 초록색이 밝아지네요. 산파래가 초록빛을 띌 정도만 익혀주면 쌉싸름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산파래 구이가 완성됩니다. 해당 소금은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은 아주 뭐 네.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술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네. 술 끊은 지 한 10년 됐는데 왜 끊으셨어요? 조금 더 몇 년 더 살아보려. 더 오래. 네. 근데 그때 그 술 마실 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그릇 하면은 그 해독이 금방 돼버려요. 네. 아이 그렇군요. 네, 산파래 구이를 먹을 땐 체면과 점잖음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이고, 저 점잖은 데 가서는 먹도 못하. 우리 마을 사람들은 흉년을 많이 이겨내는 음식. 이겨내는 음식이다. 이 고흥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에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못 먹었어.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만 그래도 바다 것을 먹고 그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네. 배고픔을 이겨내고 건강까지 챙겨준 식재료가 바로 산파래였답니다. 남성 마을의 봄 갯벌엔 고마운 먹거리인 산파래와 감태가 풍성한 밭을 이루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 감태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수확을 서두릅니다. 12월 한 말쯤부터 2월 달까지 해요. 2월 말까지,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막바지, 지금 이제 막바지. 그런데 바지락 입장에서 보면 감태는 그리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네요. 이게 바지락밭의 잡초라고 잡초. 예. 보통 바지락밭에서 이 파래가 길거든요. 예예. 근데 이 파래가 위에가 많이 덮어가지고 있으면 예. 이 바지락이 밑에서 벌어져 버려요. 아 숨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걷어준 걸 좋아요. 바지락은 숨구멍 튀어서 좋고 마을 사람들에겐 반찬 걱정 덜어주어서 고마운 녀석. 네, 감태랍니다. 지금은 물이 따뜻한 물이 막 있잖아요. 나오니까 따뜻한 물을 이제 장갑 끼고 하니까 따뜻한 물을 이렇게 또 적시고 또 하고 그래요. 녹여갖고 손을 녹여서 손이 동태가 돼요. 너무 얼어갖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다가 얼어갖고 있으면. 가늘고 식감이 부드러운 게 감태죠. 여러 번 세척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향만으로도 봄 밥상을 점령할 정도니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음식이랍니다. 그 파래 향도 있고 파래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 별 양념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향 짙은 파릇파릇한 생감태로 전을 만듭니다. 물 대신 계란으로만 반죽을 합니다. 뻘이 묻어갖고 있는데 간도 소금 대신 간장으로 해야 감태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군요. 추위를 많이 타요. 이런 우리 시 행제관들은 남성을 그렇게 못 일하고 남성을 1년에 2차례 와요. 봄에 가을에. 우리 이 파래를 내놓으면 그냥 한장을 해요. 파래가 그렇게 맛있다. 고향 떠난 사람들도 봄이면 찾아오게 할 정도의 맛이랍니다. 봄빛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저는 아니 이것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아무나 해요. 왜냐면 저 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고 맛있고 전 중에 제일 쉬운 전 이게 진짜. 저처럼 솜씨 없는 사람도 웬만해선 실패할 일이 없는 음식이 감태전이라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아니 좀 주물러도. 집된장을 풀고 통통하게 살오른 굴을 넣습니다. 고운 머릿결 같은 감태를 썰어 넣은 감태 굴국인데요. 감태는 맨 마지막에 살짝만 끓여줘야 그 향이 살아난답니다. 파래지 담으려고. 옛날에 엄마들은 이걸 그냥 길게 또 해서 막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먹을 것만 조금만 조금. 봄이 오면 끝물을 맞는 감태는 김치를 담가 오래 두고 먹기도 한다는데요. 집간장을 넣어 무치면 나른한 봄을 깨우는 상큼한 감태 김치가 탄생됩니다. 이런 거 안 넣고 냉동 보관을 해서 냉동 보관해놨다가 여름에 반찬 없을 때 있잖아요. 반찬 없을 때 그럴 때 먹기도 하고. 금방 먹어도 맛있지만 익혀서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제격이라는군요. 딱 됐네. 맛있어.
초록빛깔 감태의 향연. 봄이라서 행복합니다. 다도해로 유명한 고흥반도. 그 숱한 섬들 중에 외나로항 앞에 있는 애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400년 숨결을 간직한 섬. 마을 뒤편엔 대한민국 아름다운 숲에 선정된 단숲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쑥 애자를 써서 애도로 불릴 만큼 쑥이 많고 유명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향도 좋고 쑥이 좀 빨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날이 여기 남쪽을 방향으로 뜨시잖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여가 우리 요 봉호 마을. 예, 그랑께 쑥이. 이 섬의 쑥은 때묻지 않은 자연 그 자체라는군요. 이 마을에는 쑥이 많아서 쑥애자, 애도에도 쑥애자. 여가 뭔 오염이 된 거 있어. 차가 다니요, 뭐 소가 있어, 이 섬에가 묘가 있어. 완전 깨끗하잖아, 자연. 예, 바로 가야 돼. 쑥이 고개를 내밀고 세상 구경하는 계절이면 마을 안악들은 한 조구리씩 쑥 캐기에 바쁩니다. 상당히 오래된 돌담이네요. 낡은 돌담에도 봄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담담하게 지켜온 돌담. 지금은 14가구 애도 주민들이 묵직하게 섬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우와. 여기가 박 선생 댁 맞습니까? 네네네. 아이고 연락 받으셨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기 또 소개해 주신다고 그래서 마을을 찾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특산 그 음식인 뭘 좀 만드십니까? 아, 주로 우리 마을에는 네. 쑥이 유명합니다. 네, 소개했는데. 예, 쑥이. 그래서 애자가 쑥 애자라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 쑥 애자, 그래 애도고 쑥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그 부모님들 하던 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다 보니까 넘천이가 자연으로 그렇게 쑥이 자라 있어서 그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신 걸 보면은 쑥 음식계나 잡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애도의 봄밥상의 주인공은 단연 쑥입니다. 물잔 주세요. 아, 수제비에 넣어서 같이 주물르려고요. 그래야 부드럽게 보이지. 그러면 너무 거치니까. 여리고 순한 새순은 즙을 내지 않고 밀가루에 반죽을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쑥도 다 그해서 이렇게 썰어서 반죽해서 수제비 넣어 먹어요. 오늘 시방 이건 옛날 방식. 지금 신세대는 기계로도 하고. 네,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면 더 깊고 진한 쑥향을 맛볼 수 있답니다. 보통 우리가 땅을 묵히면 쑥대밭이 된다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야상의 생명력이 강한 것이 쑥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음식과 약용으로 애용하는 재료였답니다. 애도의 동백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 집집마다 아궁이엔 쑥 수제비 끓는 소리가 맛있게 들려오는데요. 드디어 쫄깃하고 향긋한 쑥 수제비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무침을 하려고 데치는 거예요. 네, 때묻지 않은 해풍을 맞고 자란 쑥은 이 마을 사람들에겐 보약 중에 보약으로 통한다는데요. 이 쑥도 뜯어다가 직시해야지. 나놓으면 이렇게 새팔 안 하고 좀 노래요. 놀이끼리 해요. 안 깨끗해.
산나물 귀한 섬 애도에선 쑥나물을 무쳐 먹습니다. 데친 쑥에 된장과 고추장으로 양념을 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위해 콩가루를 넣었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 애들로 조물조물 묻혀주는데요. 아, 네, 그 맛이 궁금합니다. 하나 맞아 됐다. 이렇게 맛있네.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상에 오르기도 전에 간 보고 맛보다 없어질 정도로 기막힌 반찬이 된다는군요. 쌀을 4통 가마니 한 가마를 줘. 굴 냄새 솔솔 풍기자 동네 고양이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모여드는데요. 우리가 이 마을에는 전부 업으로 다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무사무고로 조업 잘하라고 당 제사를 모셨어요. 요 당 제사를 그 제를 모신 뒤 공을 들인 뒤 개가 막 짖고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닭이 있잖아요. 개도 막 공을 들이면 멍멍 짖으면 이 닭 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정은 공이 안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 자체에서 동물을 못 키우게 했어요. 그런 이유로 마을의 유일한 동물은 고양이뿐이랍니다.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게 쑥이라면 계절의 끝을 의미하는 해조류도 있다는데요. 초봄까지만 맛볼 수 있다는 나발초입니다. 이게 나발초인데 요 동네에서는 그냥 갱거리라고 해요. 이런저런 그 해초 종류 다 저게 겨울부터 아주 초봄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름 되면 이제 쟤네들이 죽고. 그러니까 뭐에 있는 거 빼야지. 이름 한번 독특한데요. 뭐 밀가루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나발초고 이게 사실이고. 그래. 나발초만 끼리면은 여기 빳빳해갖고 별 맛이 없어요. 이 가사리 이거하고 같이 이것 뜯고 저것 뜯고 합해 혼합해서 이제 말려놨다가 먹으려고 일찍이 먹을 만큼 불려놨다가 이제 겨우내 갯바위에서 채취한 해조류를 말려두었다가 봄 기운 가득한 날이 오면 국을 끓여 먹습니다. 된장을 풀어 국물을 팔팔 끓인 후 마지막 단계에 나발초를 넣는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해조류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만 끓여준다는군요. 네, 간장으로 간을 한 나발초국은 보기만 해도 몸 안에 봄이 가득 차는 느낌입니다. 뿌룡을 쫙 주물러서 빼버려요.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식감을 자랑하는 톳도 애도 봄밥상의 단골면이라는데요. 삶은 굴을 넣은 톳 굴무침입니다. 봄바다의 싱싱함이 한 그릇에 온전히 담겼네요. 쑥 수제비에 예. 쑥 전에 쑥 전에 쑥 무침에 와 갱거리국까지. 애도의 봄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더 가도만은 괜찮아요? 씹히는 느낌이 진짜 좋다니까. 이 음식들 앞에선 입맛 잃었다는 봄타박할 일도 없고 오히려 집 나간 입맛을 제발로 찾아오게 만든다는군요. 간지러워요. 어머니도 새봄이니까 올 한 해도 좋은 일 많으십시오. 예. 더욱더 선생님도 피차 일반이지. 선생님도 2018년도 쑥과 바다향 가득한 애도의 밥상입니다. 고흥군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용이 몸부림을 치듯 장관을 이루는 팔령산.
하도해 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팔령산 산자락 안에 고즈넉히 자리한 마을이 있습니다. 짙게 드리웠던 안개가 걷히면 화창한 봄날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은 날이 따져서 찬물에다가 손을 씻고도 손이 안 시렵겠다. 영으로 씻고도. 네, 참 좋네요. 병천마을의 봄은 운물가 안악들의 물깃는 소리로 시작된다고 하죠. 우리 어머님 지금 봄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신가 여기서? 아, 날씨가 더 따뜻하고 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약물을 적셔놔서 오늘 또 건강하고 내일 또 건강하겠네. 우리 다 먹고 사니까 늦잠 자면 요 물을 철실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로 올라가고.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시는군요. 요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봄 되면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청소도 한 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야채도 씻고 한 번씩 그래요. 나물이나 채소를 씻을 땐 우물을 사용한답니다. 털것을 소나무 밑에 가면 조그맣어. 그래갖고. 근데 노란 것이 말리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가 봐요. 이것도 두 가지야. 민달탕이. 물이 흔해진 요즘과 달리 옛날엔 사정이 달랐죠. 씻어 이제 거기다 낙지를. 새벽에 2시 3시에 나와서 줄을 서가지고 나란히 서가지고 물 이고 두rum방 이고 들고 이렇게 시방을 얼마나 세상이 좋소. 그냥 부엌에서 수도꼭대기만 틀면 그냥 밥에 먹고. 고단했지만 그 시절이 그리울 때마다 운물가는 사랑방이 됩니다. 진짜 좀 물 막네요. 예. 나 손만 갖고 올게. 불려 거니까. 거기서 불어놔야 미치게. 네, 봄바람 살라이는 시기가 오면 마을에서 꼭 해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술 많이 떼셨죠 옛날에? 우리 시대가 질로 못 탔어. 왜요? 세상은. 하고 우리가 산 것이 지금 세상은 젊은 사람들하고 산 거다. 천지 차이 아니요. 날씨가 풀려갖고 지금 봄옷도 입고 그만 오늘 같은 거. 어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봉이 8개네. 평촌마을이라는 곳만 정말. 한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아, 이 집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이거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는 네, 고맙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이쪽에 계십니다. 한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좋은 동네 사세요. 평촌은 왜 평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집 온 게 평촌이라고 그럽디다. 그럽디다. 어이구, 이게 뭐야? 낙지. 예. 낙자. 이게 무엇이려고 이렇게 해서? 낙자 줍소서 선생님 우리 콩 음식이라고요. 아, 고흥 음식에 이게? 네. 이 마을 낙지죽엔 특이하게도 삶은 팥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요맘때 이거 해먹고 이제 봄일 이제 시작하고 그러시겠네? 일 부지런히 해야지. 찹쌀과 낙지, 팥을 함께 고운 고흥 지역만의 보양식입니다. 낙지 대신 문어를 넣기도 한다는군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 1년 중 맛이 가장 달다는 시금치와 낙지도 궁합을 이루는데요. 이쪽이 나물이 맛있어요? 예. 이게 겨울 내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금치가 달아요. 바다와 육지의 봄이 만난 시금치 낙지 무침입니다.
소고기를 살짝 먼저 볶아가지고 버섯을 이 들깨가리하고 같이 탕을 해서 나물을 만드는 거예요. 가을에 소나무 밑에서 채취해 말린 솔버섯은 봄철 입맛 잡는 1등 공신이라는데요. 다른 마을보다 산이 높고 소나무가 많다 보니 누릴 수 있는 입호강 중 하나랍니다. 입안에서 다소 미끌거리는 식감이지만 그 맛은 기가 막히다는군요. 고흥하면 유자를 빼놓을 수 없죠. 집집마다 유자청을 만들어 음식에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곱게 갈아서 즙을 짭니다. 지금 유자 송편 만들려고요. 송편? 네. 아, 유자로 떡을 만들어요? 예, 유자 송편을 만들면 유자 향이 나가지고 좀 맛있답니다. 바람이 흘러가고. 유자청 즙을 내서 끓인 후 쌀가루 익반죽을 하는데요. 아, 색깔이 이쁘겠다. 색깔이 이쁘다. 고운 빛깔은 기본이고 깔깔한 입맛까지 살려주는 봄의 상징 같은 음식입니다. 좋게 되는 것 같다. 아, 이렇게 끼려갖고 하나도 아닌 게. 엄청 이쁘게 만들었어요. 아주 이장님보다 제일 이쁘게 만들었어. 이따 그럼 쪄갖고 회장님.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시기 비타민 섭취는 물론 기력을 회복하는데 톡톡히 한몫을 하는 음식이 바로 유자 송편이더군요. 것 같은데 지금도 막 유자 향이 풀풀 나는데요. 이거면 유자 향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진짜 향 좋네요. 이게 아니라 남매 낳는 시방 사람들은 뭐. 유자 색깔 곱게 입은 송편이 완성됐습니다. 아이고, 네. 낙지가 다 된 겁니까? 네. 네. 산후조리용으로. 왜 남은 점? 아, 이거 선배님 먼저 주셔야죠. 아, 손님인께 손님이 앞에 받아야 네. 아이고. 맛을 좀 보겠습니다. 입안에서 바다가 춤추고 눈이 춤추고 밭과 바다와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밭도 참 고맙잖아요, 흙이. 근데 바다도 역시 고맙고 두 가지 다 감사하면서 먹는 음식 같아요. 이것이 소나무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네. 솔 밑에서 나. 먹기도 전에 곳곳에 향이 전해지는데요. 그 향기가 대단해, 유자 향이. 비타민 C가 들어있으면 수많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흥반도의 오늘 밥상을 만나봤습니다. 섬과 육지에서 이루어진 참 천혜의 땅이라고 그럴까요? 그 땅에서 나고 자란 먹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삶이고 행복이고 또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봄 기운이 다가오는 요즘 싱싱한 봄맞은 밥상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요. 올봄도 잘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봄밥상에 무엇이 오를지 궁금해지는군요.